2개월 만에 5억 폭등? 진짜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사나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금 들썩이는 배경과 과연 지금이 내 집 마련의 마지막 기회가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요즘 뉴스나 주변 지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시 뜨거워진 부동산 분위기에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몇몇 핵심 지역에선 2개월 정도의 짧은 사이에 3억에서 많게는 5억가량 시세가 뛰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하락론도 꾸준히 제기되는 중이라서 도대체 어느 쪽이 맞는 것인지 헷갈리는 분들도 분명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2022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많은 전문가들이 금리가 오르니 집값이 계속 내려갈 것이다 라거나 반토막까지는 아니더라도 30% 정도 조정은 불가피하다라는 하락 전망을 내놓았어요. 그 중에는 IMF 때보다도 더 큰 경제위기가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며 공포심을 자극한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인지 전반적으로 지난해에는 부동산 시장에 수요자들이 과감하게 뛰어들기보다는 좀 더 관망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그러나 2023년 초를 기점으로 시장 분위기가 다른 결을 띠기 시작했어요. 금리가 아주 빠르게 떨어진 건 아니지만 이자 부담이 서서히 낮아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그동안 급하게 팔아야 할 사람이 이미 웬만큼 다 팔았다는 인식도 번지면서 매물이 점점 사라지고 호가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조금씩이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특정 지역에서는 단기간에 수억 원이 뛰어버리는 모습이 나오니 사람들 입장에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강남권, 마용성 마포용산 성동 또는 강남 4구 강남서 초송파 강동화 맞닿은 지역에서 이 같은 폭등 사례가 먼저 포착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쪽 지역은 원래부터도 높은 수요와 희소성이 결합된 곳이라 어느 시기에든 급등 뉴스의 대표주자였어요. 게다가 서울시가 강남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해제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서 매수세가 움직일 틈이 생겼다는 분석도 있어요. 다만 서울시와 국토부는 실제로 거래된 매물이 엄청나게 많은 것은 아니며 호가가 높은 상태에서 거래 간극이 커진 상황이라고 선을 긋는 중이에요. 하지만 시장은 심리로 움직이는 측면이 커서 이미 일부 단지에서 2억 3억 심지어 5억까지 올랐다는 거래 사례가 나오면 주변 사람들 마음이 술렁일 수밖에 없어요. 이러다가 지난해 급락론 믿고 기다리기만 하다가 기회를 또 놓치는 거 아니야? 하고 조급해지는 거죠. 실제로 최근 한 무순위 청약 소위 춥춥에 단 몇 가구를 분양하는데 무려 16만 명이 몰렸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이 역시 사람들이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른다라고 생각하여 앞다투어 신청한 결과라는 의견이 많아요. 무순위 청약이 완전히 막히기 전에 헐값에 나온 로또 물건을 노리겠다는 거예요. 전세 시장은 또 어떠냐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큰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 전세값이 대폭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있었고 실제로 일정 부분 하락이 진행되긴 했어요. 그러나 최근 분위기를 보면 생각만큼 대규모 폭락은 아니었다고 평가돼요. 오히려 대규모 입주 단지로 꼽힌 둔촌 주공 1만 2천 세대도 초반에 전세값이 살짝 조정을 받긴 했어도 헬리오시티 때처럼 반토막이 난다거나 대폭락 사태가 벌어진 건 아니었어요. 일부 물건은 가격이 낮게 형성되긴 했지만 그런 금매들이 금세 소진되면서 다시 제자리로 올라온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전세시장이 예상보다 강세를 보이면서 매매시장에도 하방 압력이 크게 걸리지 않는 상황이에요. 전세값이 무너지면 매매 가격도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런 시나리오가 아직은 잘 안 보인다는 거죠. 특히 월세 계약 비중이 역대 최고로 올라섰다는 점도 주목해야 해요.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보면 2월 전국 임대차 계약 중 월세가 무려 63.2%에 달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전세 사기 공포나 전세금 반환 리스크 등의 이슈 때문에 차라리 월세를 부담하며 더 안전하게 살겠다는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이 현상도 전세 매물이 수월하게 나오지 않도록 작용하기도 하죠. 전세 물건이 부족하게 되면 전세 가율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구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집값이 하방 압력을 덜 받게 되죠. 게다가 강남, 송파, 마포, 성동 등 핵심지에서 이미 호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니 얼마 전까지 집값 무너진다더니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라고 놀라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더 자극하지 않으려 대출 규제나 금리 조정 등을 조심스럽게 핀셋처럼 다루는 와중인데도 막상 현장에선 실거주 수요 갈아타기 수요 투자 수요가 마치 삼각편대를 이룬 듯 살아나고 있다는 게 인상적이에요. 실제로 2달 사이에 거래량이 폭증한 것은 아니어도 조금 낮은 가격대 매물이 나오자마자 바로 소진되면서 단지별로 시세가 한 계단씩 뛰어오르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죠. 그렇다면 정말로 지금이 아니면 평생 내 집 마련 어렵다라는 극단적 전망이 맞을까요?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늘 여러 가지 의견이 공존해 왔어요. 금리가 조금만 더 내려가면 본격적으로 매수세가 돌아올 것이다라는 낙관론도 있고 앞으로 경기가 더 안 좋아질 텐데 섣불리 부동산에 뛰어들었다가 낭패 본다라는 비관론도 있죠. 아직 GDP 성장률이 크게 뛰지 않고 무역 적자나 경기 침체 우려도 상존하는 만큼 언젠가는 부동산 수요가 다시 눌릴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각도 분명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서울 핵심 지역의 공급량을 살펴보면 2024년, 2025년에도 오히려 부족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요. 한때는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넘친다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정작 서울 중심지나 인기 지역에서는 새로 지어질 신축 물량이 기대보다 훨씬 적다는 게 문제죠. 일부 중견 건설사가 법정 관리에 돌입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지방 미분양 물량이 쌓인 지역은 공급이 남아돌아 애를 먹는데, 역설적으로 서울 핵심 지역은 갈급한 수요에 비해 입주가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라는 예측이 우세해요. 예를 들어 잠실권 아파트 중에서는 한때 5억 정도 할인이 된 매물이 경매로 나왔다는 소문이 들리자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이 몰려들었다고도 해요. 그러다 보니 낙찰가율이 높아지면서 경매가 매력적이지 않다는 말이 한편으로는 퍼지기도 했죠. 경매 시장까지 과열될 정도면 전반적으로 심리가 급반전된 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성사 건수가 아직 제한적인 건 맞아요. 호가가 높은 상태에서 일단 던져보는 집주인들이 많고, 매수자들은 조금이라도 낮춰보려고 실랑이를 벌이지만 막상 낮춰주질 않으니 거래가 없어 보이는 시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거래가 없다고 해서 시세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며칠 지나면 누군가 그 높은 가격이라도 사서 실거래가가 업데이트된다는 점이에요. 이런 식의 국지적 과열이 강남, 송파, 용산, 성동, 그리고 강동이나 마포까지 부분적으로 옮겨 다니며 나타나고 있어요. 한 곳이 뛰면 주변 지역으로 파급된다라는 부동산 시장의 전형적 패턴인데요. 강남 최고가 단지에서 급등 소식이 들리면 한 단계 낮은 가격대로 갈아타려는 분들이 바로 옆 지역에 몰려가고, 그러다 거기도 매물이 소진되고 나면 다시 더 외곽 지역으로 확산되는 시기죠. 지난 2018년에도 이런 식으로 서울 전체가 한 바퀴 가격 상승을 겪은 역사가 있었어요. 게다가 금리 문제도 무시할 수 없어요. 작년 말 기준금리가 갑작스럽게 껑충 올라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며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는 모양새를 보였는데, 올해 들어서 예금금리가 조금씩 낮아지자 예금만 고집하던 사람 중 일부가 부동산 쪽으로 눈길을 돌리는 사례가 늘었다고 해요. 결국 예금에서 빠져나온 돈이 갈 곳이 마땅치 않으니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아파트로 몰리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시중에 깔린 자금이 워낙 많다 보니 부동산은 안전자산이라는 정서가 여전히 팽배하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요. 한편 정부나 서울시는 강남권 집값 급등을 잡기 위해 다시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재지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막상 정책적으로 해제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또 다시 묶는 모습은 정책? 신뢰도 면에서도 좋지 않고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죠. 이미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집값 안정보다는 거래 감소로 이어져 가격이 실질적으로 조정되기보다는 매물만 잠기게 한 전례가 있잖아요. 그러니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도대체 언제가 집 사기 적정 시점인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사실 누구도 정답을 장담하긴 어려워요. 다만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기 시작하면 그 속도가 워낙 빠르다는 점은 역사를 통해 계속 확인돼 왔어요. 1년쯤 이전까지만 해도 서울 대폭락을 이야기하던 일부 유튜브 채널들을 즐겨보며 낙관했던 분들이 정작 시장이 이렇게 돌아설 줄 몰랐다라며 당혹감을 표하는 상황이죠. 물론 매수 시점에 대한 전략은 개인의 자산 상태, 대출 여력, 직장 위치, 자녀 교육 계획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해요. 단순히 집값 오른다니 지금 당장 무리해서라도 사야 해라고 접근했다가 나중에 금리가 변동되거나 가계부채 리스크에 휘말리면 또 곤란해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서울 안에서도 특히 핵심 지역이나 신축, 아파트는 부동산 하락을 점치는 시기에도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안 빠졌고, 조금만 시장이 반등할 기미가 보이면 이른바 똘똘한 한 채부터 먼저 튀어오른다는 패턴이 반복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불확실성이 큰 시기일수록 현장 발품을 많이 팔아보시길 권해요. 실제로 중개업소를 다니면서 물건이 어떻게 바뀌는지, 호가는 왜 이렇게 높게 책정됐는지, 실제 거래된 매물은 얼마에 나갔는지 직접 들어보셔야 돼요. 요즘은 인터넷 검색만으로 물건을 다 볼 수 있다지만 아직도 오프라인에만 등장하는 진짜 급매물이나 개별 중개사가 소장하고 안 올리는 물건도 존재해요. 둘째, 주변 시세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최소한 3개월 주기로 비교해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보는 호가는 딱 한 시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3개월 전과 비교해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거래량은 늘었는지, 혹은 보합인지를 파악하면 시장의 흐름을 좀 더 객관적으로 읽을 수 있죠. 셋째, 전세시장의 흐름도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전세가율이 70% 이상 유지되는 지역은 향후 매매가가 크게 떨어지기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정설이에요. 반대로 전세 수요가 적고 매물이 넘쳐나면 가격 하락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서울 핵심지의 전세 수요는 늘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온 편이라 전세가율이 크게 빠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특징이 있죠. 최근에 월세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주로 매매 자금 마련이 여의치 않은 분들이나 전세 사기를 우려하는 세입자들이 선택하는 임시적 현상일 수 있다는 견해도 있어요. 끝으로 사람들은 흔히 집값이 오르면 거래량도 쭉 늘어나는 것 아니냐라고 오해하곤 해요. 사실은 꽤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매도 희망자가 그리 많지 않은 시장에서는 가격이 오를수록 싸게 사려고 했던 매수자들이 몰려드는 반면 집주인은 계속 오를 테니 굳이 지금 팔 이유가 없다라며 매물을 거둬들여서 거래량이 줄어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낮다고 해서 반드시 하락 국면으로 간다고 보긴 어렵죠. 특히 요즘처럼 실제로는 호가가 계속 오르는데 거래만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상태라면 이게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시세를 끌어올리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듯 여러 요소가 뒤섞여 부동산 시장은 현재 상당히 복잡하면서도 미묘한 변곡점을 맞이한 모양새예요. 누구도 절대적으로 오를 것 혹은 절대적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죠. 하지만 분명한 건 이미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실거래가가 조금씩 상향 조정되고 있고 정부가 추가적인 규제를 섣불리 꺼내기도 쉽지 않다는 점이에요. 일부 전문가들이 말하는 2025년까지 큰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현실화한다면 앞으로도 서울 주요 단지는 가격 하방이 막히면서 상승 탄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요. 종합하자면 지금 상황은 전형적으로 수급 불균형이 드러난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갈아타기를 염두에 둔 1주택자들은 함부로 집을 안 팔고 무주택자나 투자자들은 이러다가 더 오르지 않을까 싶어 불안감을 느끼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나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부동산 매수는 언제나 인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투자이자 결정이니까요. 각자 상황에 맞는 대출 계획, 생활권, 재무 건전성을 면밀히 따져보신 뒤에 내가 정말 원하는 지역의 시세 흐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셔야 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라는 말은 다소 과장되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과거처럼 집값이 더 크게 떨어질 거라고 낙관만 하고 손 놓고 있기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서울 핵심 지역은 이미 매물이 잠겼고 일부 실수요자들은 조금 비싼 호가라도 더 늦기 전에 사자라는 마음으로 계약을 해버리고 있으니까요. 시장이 한번 상승 사이클을 타면 불과 몇 달 만에 수억씩 추가로 오르는 건 과거에도 자주 목격된 현상이에요. 반대로 이러다가 경기가 무너지면 집값도 급락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도 많지만 전통적으로 서울 부동산은 국내외 여러 상황에도 완충 역할을 해주는 심리적 안전판이 되곤 했어요. 국가 경제 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와 맞물리지 않는 한 갑작스러운 반토막 폭락은 역사적으로도 빈번하지 않았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서울 아파트 시장을 둘러싼 이슈가 너무 많아서 아직 못 다룬 부분도 있지만 최소한 현재 시장이 왜 들썩이는지 그리고 어떤 변수가 남아있는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여러분께서 내린 선택이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 혹은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시장 변화가 생길 때마다 그 흐름을 더 깊게 파헤쳐 드릴게요. 이상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더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